안녕하세요, 모리스입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곳이라면 잘 다루지 않는 에어비앤비 사업의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 수입,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월급 말고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생기고 빌린 집으로 돈도 벌고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낭만도 있죠. 그런데 새벽 2시에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온다거나 멀쩡했던 벽지는 누가 긁어놨는지 다 찢어져 있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별점 1개 테러도 당하고 청소는 또 어떻고요. 내 집에서도 안 하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 청소하느라 진이 다 빠지죠. 이렇게 힘들고 골치 아픈데 다들 왜 그렇게 에어비앤비 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에어비앤비 진짜 시작해도 될지 말아야 할지 확실하게 감이 오실 겁니다. 일반 세입자와는 다르게 에어비앤비 세입자는 안타깝지만 을의 입장입니다.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당연한 소리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입장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하다가 파기가 되거나 다시는 외도민 세입자 안 받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일까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하려면 주택이 필요하고 월세 계약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 임차와는 다르게 특약이 들어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대차 운영에 허가한다라는 내용이죠. 이때 특약을 넣으면 좋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4주간 렌트 프리. 두 번째, 타세대 동의를 집주인이 받아준다. 세 번째, 외도민 허가가 불가할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걸 해주나 싶으시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계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한 예로 바로 이전 컨텐츠에 나왔던 돈소남북님이 이렇게 계약을 하셨죠.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여기저기 그래서 이런 특약하면 좋다더라만 듣고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특약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집주인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하시다가 계약이 파기가 되죠. 중요한 점은 위 내용 제가 말씀드린 특약은 조심스럽게 부탁조로 가능한지 확인 정도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동산과 집주인은 자신들의 노력의 기준을 일반 세입자 정도까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 감도를 잘 잡고 계시면 매물 계약률을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 잘한다고 끝이 아니죠. 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서울이고 전대차가 가능하다고 하면 무조건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 좋게 좋은 위치에 하셨다면 다행인데 대부분 수익 나기 어려운 위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 양수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인의 수익이 얼마다라는 말만 보고 막연하게 나도 비슷하게 수익 나오겠지 하고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찾은 매물 혹은 양도양수 매물 주소지가 있죠. 그 주소지 인근 숙소들의 예약 현황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양수 매물은 순이익이 300만 원씩 난다는데 주변 숙소들은 체크를 해보니까 한 100만 원씩 수익이 나더라. 이럴 때 왜 이 양도양수 숙소만 수익이 높은지 이유를 찾아내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 계약 물건이건 양도양수 물건이건 내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납득이 안 된다면 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계약하고 보자.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100% 수익이라는 사업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분석을 완벽하게 해서 계약을 했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와 에어비앤비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거는 하루에 정해진 수량이 없어요. 10개든 100개든 팔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하루에 한 팀에게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상이 대부분 외국인이기 때문에 맘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서 내 제품을 마케팅한다든지 광고 집행, 체험단 이런 적극적인 판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좋은 점인데 막상 오픈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게스트가 숙소에서 숙박하는 동안 청소도 할 필요가 없고 청소마저 외주를 준다면 간간히 잘 돌아가는지 확인 정도만 하면 되고 숙박 문의 오는 게스트들에게 답장 정도만 해주시면 되죠. 인터넷 판매를 해본 저의 추천은 두 가지 컨셉 사업 모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판매는 확장성이 좋은 반면 안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들어가는 품도 많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알아서 돌아가는 공간 대여업을 깔아두고 돈이 흐르고 안정성이 생기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알아도 가장 큰 벽이 하나 남아있죠. 에어비앤비는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대차가 가능한 매물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제약사항이 많죠. 그렇다 보니 꾸준함이 필수적인데 이 꾸준함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꾸준한 임장에 도움되는 3가지 팁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완벽주의 버리기. 완벽한 위치, 완벽한 가격을 기다리다 보면 결국 도전하지 못하고 지쳐버립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더 좋은 숙소를 계약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빠르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분에 의존하지 않기. 기다리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순간이 오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동이 기분을 만들죠. 즉, 그 상황에 노출시켜야 할 마음이 생깁니다. 특정 시간에 미리 약속을 해놓고 그날의 부동산 임장을 가세요. 월요일에 이번 주 임장 스케줄을 미리 짜놓고 그 스케줄대로 반드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해나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성과는 덤이라고 생각을 하기. 대부분 부동산 임장이 괴롭다고 하시는데 종종 임장 자체가 즐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료를 만들어서 그 동료들과 꾸준히 임장을 다니는 것, 그 자체를 즐기거나 성과보다 임장 다니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계약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꾸준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단점들 때문에 충분히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수익성 높은 시장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장단점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신 뒤에 시작을 하셔야 괜한 시행착오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실은 3-4가지가 더 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또 다음에 같은 주제를 얘기를 할 때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도 꼭 참고를 해보세요. 제가 감기 몸살에 좀 심하게 걸려서 오늘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